마이클, 빨리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혈압 80에 40, 맥박 불규칙, 체온 35도, 저체온증 초기 증상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고산병이 악화될 거예요. 지금 당장 하산해야 합니다. 순간 제 귓가를 스치는 절박한 목소리들이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산 정상 가까이 위치한 텐트 속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닥에 떨어진 작은 비닐봉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맥스웰 하우스 오리지널 믹스커피라고 적힌 그 작은 봉지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저희 모두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삶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무엇을 떠올릴까요? 가족,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미처 이루지 못한 꿈?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히말라야 8,000m 고지대에서 죽음과 맞닥뜨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평범한 믹스커피 한 잔의 기억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테일러, 미국 콜로라도 출신의 산악인입니다. 히말라야, 알프스, K2까지 이름만 들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세계적인 고산들을 올라본 제 경력에는 화려한 수식어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타이틀도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해 주진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이 제게는 큰 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감동을 나눠요. 한 달 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향해 떠났습니다. 세계 10대 고봉 중 하나인 이 산은 등반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했고, 에베레스트보다 사망률이 높아 산악인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극한의 도전을 즐겼습니다. 더 높은 산, 더 어려운 루트, 더 위험한 조건. 제 인생은 언제나 더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급 장비와 최첨단 등반 기술로 무장한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상에서도 저는 최고만을 고집했습니다. 등산 장비는 최고급 브랜드, 음식은 유기농 제품. 그리고 커피는 언제나 직접 핸드 드립한 싱글 오리진 원두만 고집했죠. 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항상 샵 완벽주의자, 최고만을 추구라는 해시태그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제 경우 그것은 한국의 평범한 믹스커피 한 봉지를 통해서였습니다. 2주 전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등반가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 온 등반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최첨단 장비를 확인하고 등반 루트를 연구하는 동안 그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작은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한국팀의 리더인 김진수 씨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고급 에스프레소 파우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분위기가 어쩐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호기심에 그들의 서클에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밀 무기입니다. 한국의 믹스커피죠. 김 씨가 작은 봉지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마법 같은 음료예요. 저는 회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받았습니다. 왠지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 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예의상 한 모금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모금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첫 맛은 놀라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되는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맛이 불러일으킨 감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눈 내리는 날, 마시던 핫초코의 기억, 대학 시절 밤샘 공부할 때 친구들과 나누던 따뜻한 대화, 첫 등반 성공 후 느꼈던 성취감. 이 모든 따뜻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이클? 김 씨가 물었습니다. 놀라워요. 제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인스턴트 커피인가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네, 가장 흔한 한국의 믹스커피입니다. 우리는 모든 등반에 이것을 가져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저 커피, 설탕, 크림 파우더의 혼합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팀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등반 철학은 제가 알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대화하는 것.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팀의 안전한 귀환.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순간의 기쁨과 따뜻함을 느끼는 것의 중요성. 이것이 우리의 등반 의식입니다.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함께 모여 믹스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작은 승리와 두려움을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한국팀의 커피 세레모니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산을 오르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하는 법, 서로를 의지하는 법, 그리고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법을 말이죠. 일주일 후 우리는 고도 7,000m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승 캠프를 설치하고 최종 정상 공격을 준비하던 그날 밤,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기상 예보는 맑음이라 했지만 산에서의 날씨는 항상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텐트는 강풍과 눈보라에 휩싸였습니다. 마이클,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팀의 의료 담당인 윤소라 씨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고산병 증상도 보이네요. 저는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최신 의료 장비와 약품에 의존했겠지만 폭풍으로 인해 우리의 대부분의 장비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전기는 고장났고 산소통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씨가 배낭에서 마지막 남은 믹스커피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마셨던 그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텐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김 씨는 남은 연료로 물을 끓이고 마지막 믹스커피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컵의 커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각자 한 모금씩, 마치 신성한 의식처럼.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제라면 이런 상황에서 감상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그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따뜻함이 제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리적인 열기를 넘어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점 선명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등반에서, 아니 인생에서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혼자가 아닌 함께, 정복이 아닌 조화, 그리고 최고가 아닌 최선. 그리고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제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진 것은 미국의 최첨단 의료, 장비도 비싼 등반 장비도 아닌 한국의 평범한 믹스커피 한 봉지였습니다. 이 작은 비닐봉지가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제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믹스커피로 체온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눠야 합니다. 저의 제안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폭풍은 더욱 거세졌고 텐트 천장이 바람에 위태롭게 펄럭이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바이벌 기본 원칙입니다. 체온을 잃기 전에 우리 모두 가까이 모여 앉아야 해요. 그리고 이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며 서로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이야기해 봅시다. 윤소라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울었습니다. 이야기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요? 신뢰해 주세요. 저는 여러 생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정신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느낌, 그것이 생존의 키입니다. 김진수 씨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말이 맞아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텐트 중앙에 빽빽하게 모여 앉았습니다. 모두 6명. 각자 침낭을 둘러쓰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원을 만들었습니다. 텐트 중앙에는 마지막 남은 연료로 끓인 뜨거운 물과 한국 믹스커피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백두산에서 조난당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구조되었을 때의 안도감을, 그리고 그때 처음 마셨던 따뜻한 믹스커피의 맛을. 윤소라 씨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산간 마을에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돌아가셨을 때 그녀는 산악 의료에 헌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명씩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믹스커피를 조금씩 나눠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단순한 열기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 사이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평소에 제라면 절대 보여주지 않았을 취약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모든 등반을, 모든 도전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어요.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수만 명의 팔로워가 있지만 정작 제 생일을 기억해주는 진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죠. 제 고백에 텐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의 폭풍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마이클, 세상은 승자만을 기억한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기려고, 최고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서는 순간조차 공허했어요. 왜냐하면 혼자였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 씨가 제 어깨를 꾹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온기가 제게는 1000마디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믹스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건 단지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속감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항상 갈망했지만 인정하지 못했던 것. 윤소라 씨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믹스커피의 마법이죠. 우리는 그걸 정칭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함께함의 따뜻함, 연결의 기쁨 같은 의미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의 몸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체온 상승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따스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폭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두려움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6개의 작은 불꽃이 하나의 큰 불로 합쳐지는 것처럼. 마이클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요. 윤소라 씨가 제 맥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고산병 증상이 완화되고 있어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사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폭풍은 기적처럼 잦아들었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눈부신 설산의 풍경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의 의지를 시험한 후 이제 상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산해야 할까요?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에 제라면 무조건 정상을 향해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네, 하산합시다. 산은 항상 여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요. 하산길은 험난했습니다. 폭풍이 남긴 깊은 눈과 위험한 크레바스를 조심스럽게 지나며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제가 길을 인도할 때도 있었고 김 씨가 앞장설 때도 있었습니다. 윤소라 씨는 끊임없이 모두의 상태를 확인하며 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마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남은 믹스커피를 조금씩 나눠 마셨습니다. 그 작은 의식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었습니다.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지만 안전했습니다. 다른 등반팀들은 우리가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종이봉지에 담긴 평범한 믹스커피가 만들어 낸 특별한 연결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베이스 캠프의 큰 텐트에서 우리는 특별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등반가들이 모였고 김 씨는 모두에게 한국의 믹스커피를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도 한 모금 마신 후에는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라움, 따스함, 그리고 미소. 이게 뭐죠?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 같지 않은데요. 프랑스에서 온 등반가가 물었습니다. 이건 마법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마법이죠. 그날 밤 베이스 캠프는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작은 종이컵을 들고 모여 앉아 각자의 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산에 오르는 진짜 이유를. 그것은 정상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순간을 경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낯선 이들이 가족이 되는 순간, 그리고 작은 종이컵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다음 등반은 언제인가요? 마이클, 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부터 제 배낭에는 항상 한국 믹스커피가 자리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웃으며 종이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산 정상의 따스한 한 모금을 위하여. 6개월 후 덴버의 한 조용한 카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테일러 씨. 우리 독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마운틴 익스플로러 잡지의 에디터 제니퍼 로버츠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메모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혹시 이 믹스커피 한번 맛보실래요?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보관해온 믹스커피 봉지를 꺼냈습니다. 김진수 씨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제니퍼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 커피가 그렇게 특별하다면 꼭 맛보고 싶네요. 카페에서 뜨거운 물을 가져와 믹스커피를 탄 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익숙한 표정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움, 따스함, 그리고 미소. 와, 정말 독특하네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냥 인스턴트 커피라고요? 네, 한국에서 가장 흔한 커피 중 하나예요. 하지만 맛보다 중요한 건 그 의미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후 제 등반 스타일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정상만을 향해 달리지 않았고 여정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등반가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제 인스타그램에는 완벽한 등반 사진 대신 산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믹스커피를 나누는 모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로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차 저의 변화를 지지해주는 댓글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칼럼은 산을 오르는 다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호에 실을게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와 함께 발견한 새로운 등반 철학, 정말 신선한 관점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테일러 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정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진 않나요?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정상 정복 실패를 용납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산에서 내려오며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인터뷰 후 저는 콜로라도의 로키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김진수 씨와 윤소라 씨가 미국을 방문했고 우리는 함께 등반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정상 정복이 아닌 산에서의 경험 자체를 즐기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로키 산맥의 중턱에 위치한 작은 산장에서 우리는 다른 등반가들과 만났습니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에서 온 이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며 김진수 씨는 모두에게 믹스커피를 소개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등반 의식입니다.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함께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등반가들도 한 모금 마신 후에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반 경험, 실패와 성공,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랐지만 산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놀랍군요. 독일에서 온 한스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등반을 해왔지만 이렇게 다른 등반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산장에 머물던 등반가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며 믹스커피 봉지를 가져갔고 자신들의 등반 커뮤니티에 이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알프스에서 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곳의 한 산장에서도 믹스커피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에서도 히말라야의 다른 베이스 캠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운동이나 세계적인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변화, 등반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가는 새로운 문화였죠. 경쟁보다는 협력을, 고립보다는 연결을, 정복보다는 조화를 추구하는 문화. 등반 잡지에 실린 제 칼럼은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러 독자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간혹 산악회 모임에 초대받아 제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제 일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에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순간의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덴버 시내를 걷던 중 한 노숙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산정상 가까이에서 추위에 떨던 제 모습처럼. 문득 배낭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믹스커피 봉지가 생각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처음에 그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제안은 항상 주의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보이자 그의 경계심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와 저는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사고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히말라야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잠시나마 서로의 삶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상한 커피네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오랜만에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임스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제가 아는 산장에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는 그곳에서 일하며 새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은 커피 봉지 하나가 만든 또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여러 산에서는 등반가들이 작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 공감동이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